많이 어려웠나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할만은 했어요. 할만은 했다. 뭐 더 많았는데? 아니 이거는 쉬웠고. 근데 숙제는 시험 부분이어가지고 딱히 시험을 계산할 게 보면 없어서 나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아 시험 이단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책이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도 똑같나요? 거의 비슷하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 앞에 부분은 개념 좀 해줘야 돼.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312요. 와 316인데 312요. 끝인가요? 끝? 네. 책이랑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값 정의 해보면 되지 않을까. 가능하면은 끝내고 싶은데 끝내기엔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좋아요. 이 정도면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벌써 단원 2개 끝나고 9개니까 금방 하지 않을까? 312번 보시면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잘라놓고 A, B, C, D 여기가 마이너스 2에 8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할 게 C랑 D 사이의 거리가 뭐, 그러니까 A, B, B, C, C, D 사이의 거리가 똑같을 때 점 A가 얼마냐 이걸 구할 겁니다. 그죠? 얘가 얼마냐. 근데 보면은 우리는 한 칸당 간격이 다 똑같은데 두 칸짜리의 간격이 얼마인지가 알아요. 마이너스 2부터 8까지는 얼마일까? 8, 아, 얼마일까? 11? 11라? 얼마인데? 여덟, 9개? 9개? 9개라 생각한 이유는? 네.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다음에 0, 1, 2, 3, 4, 5, 6, 7까지 하면 9개 할까? 8까지는 뭐 8까지. 7까지는 소리요. 10개요. 10인데 거리는 나중에 쉽게 구하는 법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원래 거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음수의 뺄셈 덧셈은 안 배웠으니까 이거 뒷부분에서 배울 건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볼 거냐면 마이너스 2랑 8이라는 숫자 이 두 개를 볼 건데 마이너스 2는 0에서부터 왼쪽으로 얼마 몇 칸이죠? 그치?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좀 편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는 2칸 그리고 8은 오른쪽으로 8칸이죠. 그럼 2칸, 8칸 합친 거니까 총 몇 칸? 10칸 이렇게 가지고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2랑 6의 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2라는 거는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2칸이죠. 그리고 6이라는 건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6칸이니까 6칸과 2칸만큼의 이때는 차이죠. 그래서 빼서 거리를 구해주는 거고 얘는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8칸이니까 둘이 더해줘야겠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그럼 합쳤을 때 이 2칸을 합쳤을 때 총 10이죠. 한 칸당 얼마인 거예요? 한 칸당 얼마? 5가 되겠죠. 5. 네. 한 칸당 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칸당 5가 돼줘야 되고요. 그럼 C도 구해봅시다.
8에서부터 왼쪽으로 5칸 가면 마이너스 8에서부터 왼쪽으로 5칸 가면 5개가 작아진 거지. 3. 그러니까 여기 3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부터 왼쪽으로 5칸 가면 마이너스 7. 그치 이미 왼쪽으로 2칸 갔는데 왼쪽으로 5칸 더 가잖아. 네. 그럼 총 왼쪽으로 7칸이니까 마이너스 7. 그래서 3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음수와 양수의 차이는 왼쪽을 몇 칸, 오른쪽을 몇 칸을 둘이 더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돼줄 거고, 그래서 이제 유형 7번에 등장하는 개념이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할 부분이다. 어떤 친구냐면요, 절대값이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인데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거리로만 본다 생각하면 돼요. 0에서부터의 거리다. 절대값은 0에서부터의 거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0.5로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되게 쉬운 건데 0이라는 걸 기준으로 그럼 3이라는 숫자는 절대값이 얼마냐? 3이에요. 3이네요. 2라는 숫자는 절대값이 얼마인 거? 2인 거예요. 그죠? 2분의 7 같은 경우도 절대값이 얼마인 거? 2분의 7이야. 0에서부터의 거리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얼마일까? 0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2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값이 얼마인 거? 그냥 4. 그럼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부호를 떼고 숫자만 보면 돼요. 오케이. 절대값은 되게 간단합니다. 절대값의 기호가 있는데 기호가 뭐냐면 11 있죠. 11을 살짝 벌려놓으면 돼요. 얘가 절대값의 기호예요. 이 안에 숫자가 들어간다. 그럼 이건 뭐냐면 절대값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인 거야? 2가 돼주겠죠.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뭐 0.3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얼마인가? 3인 아니 0. 0.3이 되겠죠. 저 숫자를 잘못. 아 근데 구분이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 1이랑 절대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유형 7번에 보면은 절대값 기호가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47쪽에 보면 1이랑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구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11 이런 거 적을 때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지 당연히. 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조금 크게 적고 숫자를 조금 작게 적는다 생각하면은 뭐 정도 구분은 되지 않을까요? 되게 이렇게 하면 어디 게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절대값은 좀 숫자를 작게 적어주면 된다.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단원이 아닙니다. 물론 좀 활용이 좀 많이 되면 어려워질 게 많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형으로 간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313번. 볼 거고요.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10인 수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문제 보는데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10이다. 얘 말의 뜻을 해석을 해보면 절대값이 뭐라고 했죠? 거리. 그럼 얘는 뭐냐?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2인 수를 찾아주세요랑 똑같은 거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2인 숫자가 뭐가 있죠? 12가 그렇지. 그래서 12랑 마이너스 12 요거 두 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 뭐라 돼 있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래. 얘랑 얘 사이의 거리래. 얼마일까? 12? 아 24요. 24지. 왼쪽으로 10이랑 오른쪽으로 10이잖아. 네. 더하면 2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4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통해서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절대값이 1인 숫자의 차이는 뭘까 그럼? 2지. 왜? 절대값이 1인 숫자는 1이랑 마이너스 1이거든. 둘의 차이는 2. 절대값이 2인 숫자의 차이는 4. 4. 절대값이 5인 숫자의 차이는 10.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른쪽 왼쪽이니까 두 배. 간단하죠?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 그러면 어떤 것도 나오냐? 두 수의 차이가 8인데 그 두 수의 절대값이 똑같대. 그랬을 때 그 두 수는 얼마일까요? 문제 적어주면 두 4. 수의 차이가 8인데 두 수의 절대값이 같다. 그랬을 때 두 수를 적으세요. 이렇게. 얼마일까? 마이너스 4는 4요. 그치. 아까 방금 했던 거에 반대잖아요. 차이가 23이면 반쪽에서 12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차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반쪽에서 마이너스 1, 4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 어떠한 수의 절대 값은 항상 두 개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절대값이 항상 두 개이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표현을 잘못했네. 절대값이 똑같은 수는 항상 두 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 절대값이 12인 숫자는 10이랑 마이너스 10이죠. 무조건 두 개가 나온다. 맞을까 틀릴까? 맞죠? 아니니까 됐겠죠. 뭐가 있을까 숫자? 생각을 해봐. 내가 뭐 하나가 되게 독특한 숫자라 했어. 0. 그렇지. 항상 0에서 뭔가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뭐부터 생각하면 되냐면 0부터 생각하세요. 양순수는 보통 둘 다 돼. 그러니까 0부터 생각해보면 돼. 근데 0은 한 개구나. 그치 애초에 부호가 없죠. 네. 그래서 얘가 쉽게 생각하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부호를 없애면 되는데 부호를 없앤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정의가 아닌 게 0은 애초에 부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데 0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0이란 뜻이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두 개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거까지 꼭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간단하게 넘어가 보면 이거는 다 잘 풀 것 같고 하나만 같이 볼까? 317번 정도?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수 A,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A의 절대값이 5이면서 B의 절대값은 3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 거 A의 절대값은 5고요. B의 절대값은 3이래요. 그럼 우리가 A랑 B 숫자를 그냥 확실하게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정해요. A는 마이너스 5 아니면 5일 것이고 B는 마이너스 3 아니면 3이에요. 그죠? 그 다음 나라는 숫자는 수직선에서 A를 나타내는 점은 0을 나타내는 점의 왼쪽에 있다. A가 0보다 왼쪽에 있대. 0보다 왼쪽에 있다가 무슨 뜻이죠? 양수란 뜻이에요. 무슨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음수란 뜻이지. 0보다 네. 왼쪽이면. 네. 음수네.
0은 음수인데 절대값이 5래. 그럼 a는 얼마? a가 0보다 왼쪽에 있어서 a가 음수인데 a 절대값이 5래. a는 무조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네. 왼쪽에 있는 절대값이 5니까. 그죠? 다음 다. 수직선에서 b를 나타내는 점은 0보다 오른쪽에 있다. b는 0보다 오른쪽에 있대요. 그럼 얘는 양수라는 뜻이니까 b는 얼마? 3이 되겠죠? 그치? 플러스 3. 그래서 뭘 구해달라 했냐면 a, b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a는 마이너스 5고 b는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됩니다. 절대값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뒤로 넘어가 봅시다. 뒤로. 오늘의 목표는 다 끝내볼까? 너무 많을까? 너무 많으려나? 그런가? 일단 조금씩 천천히 나가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유튜브에 영상 올린 사람 있어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 있는 거예요? 누가 2개를 올렸는데 그 사람이 나를 구독을 했거든요. 근데 학생 같아. 무슨 영상이에요? 모르겠어요. 유튜브는 안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구독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여기 다니는 학생 아닌가요? 학생일 것 같긴 한데 뭐랄까 게임 유튜브인가? 게임 같은 건 아닌데 왜 힘들지 근데? 굳이? 쌤 뭐 신기하네. 2개거리 아닌데 누가 봐도 학생인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318번 보시면은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뜻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거여서 정의 하나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의 절대값은 같다. 맞을까요? 4분의 1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4분의 1의 절대값은 둘 다 같죠. 라는 말이고요. 이번은 유주야. 절대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을까요? 네. 아니요.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죠? 0이요. 그거가 됐던데 지금. 작은 수도 있고. 절대값이 뭐라 했죠? 적어놨던 한 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거리가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치? 그래서 무조건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큰 거는 뭐 1, 2, 3, 4 이런 숫자들이 있을 거고 같은 건 뭐예요? 0이에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얘도 맞는 말이다. 3번 절대값 A가 A면 A는 양수다. 절대값 A가 그대로 A라고 나오면 A는 양수더라. 대겸아 맞을까요? 대겸이래. 얘거나 아니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0이
0이 있어요. 그렇지.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숫자 0. 그러니까 보통은 맞아요. 1이면 1이고 2면 2고 3이면 3이고 4면 4인데 뭐 때문이냐면 0은 0이니까. 0은 양수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된다. 그럼 자동으로 4, 5번은 맞을 텐데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절대값이 작을수록 수직선에서 그 수를 나타내는 점은 0으로부터의 멀리 떨어져 있다. 말이 돼요? 절대값이 작다라는 게 뭐야? 0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뜻이죠. 근데 어떻게 또 멀어져요? 그죠? 불가능할 거고요. 5번 같은 경우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같은 수를 나타내는 두 점은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가 같다. 맞을까요? 맞는 말이죠. 아 이거 틀린 게 두 개구나. 그지? 4번도 틀린 거지 그래서? 네. 얘도 틀린 말이 될 것이고 얘는 맞는 말이 된다. 절대값이 가깝다는 것은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뜻인데 멀어진다라고 표현했으니까 4번은 틀린 거. 그래서 3번, 4번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뒤에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상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다 중문제 기본 문제들이고요.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받아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번으로 넘어갑시다. 322번 봅시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수직선 위에 점으로부터 나타내었더니 두 점 사이 거리가 10하더라.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 일단 절대값이 똑같아요. 그치? 절대값이 똑같다라는 건 뭐냐면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4 이런 숫자들 일 텐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요? 그치, 거리가 14더라. 거리가 14인데 절대값이 똑같아. 뭐랑 뭘까? 7 마이너스 그렇지, 방금 했던 거. 마이너스 7과 7 사이가 돼줘야 된다. 답은 이겁니다. 얼마나 쉬워.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323번만 살짝 봅시다. 똑같아. A랑 B 사이의 절대값이 똑같아. 근데 A는 B보다 어떻대? 7만큼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A가 B보다 7 작다라는 말은 봐봐요. A가 B보다 7 작다라는 말은 A가 여기 있을 때 B가 여기 있는데 얘가 7 차이 난대.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 A가 B보다 7 작다라는 말은 A가 B보다 7 작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냐? A와 B 사이의 거리가 7다란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치? 7 작은 거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를 얘로 바꾸면 똑같은 문제죠. 얘도 거리 나와 있던 문제니까. 그러면 A랑 B 사이 거리가 7이래. 그럼 그 절대값이 똑같다는데 그 두 숫자가 뭐랑 뭘까요? 여기서는 3.5랑 마이너스 3.5 또는 뭐 2분의 7이랑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아시겠지요? 뭘로 찾아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거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너무 쉬워요. 진짜 쉽습니다. 문제 아마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요. 325번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나오는데 다 끝으로 남겠는데 다 끝내도 숙제는 아마 다 나가지 못할 것 같고요. 너무 많아서 적당히 양을 조절을 해드리겠습니다. 325번 다음 수를 절대값이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네 번째 오는 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네 번째 다음 수를 절대값이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네 번째 오는 수를 구해달라. 절대값이 큰 숫자부터 나열이란 말은 일단 그냥 그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게 아니죠. 일단 숫자부터 적어주면 4분의 15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1.3 2 마이너스 2와 5분의 1입니다. 그죠? 자, 준수야. 얘 절대값 얼마? 4분의 15는? 네.
약분이 돼요? 아니 그 대분수로. 아무 줘도 돼. 그래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적어주면 돼. 아, 10이요. 나머지는 뭐 그냥 적어주면 그냥 부호 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0도 똑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이랬을 때 절대값이 큰 거부터 써달래. 자, 1등이 누굴까? 1등은 얘가 1등이겠죠? 2등은 4와 10. 얘가 3점 얼마겠지? 네. 그지? 그래서 얘가 2등이 될 거고 3등은 2가 L에 얘가 3등 4등은 1이 5등은 1.8. 6등. 그럼 순서대로 10, 4분의 15, 2와 5분의 1, 2, 1.3, 0을 적는 게 아니고 원래 숫자를 순서대로 적어주면 돼요. 1이 뭐야? 10이지. 근데 원래 숫자가 마이너스 10이죠? 순서대로 마이너스 10 적어주시고 두 번째가 뭡니까? 얘죠? 4분의 15인데 첫 그냥 숫자 4분의 15. 세 번째가 뭐예요? 얘죠? 마이너스 2분의 2와 5분의 1이네. 네 번째가 2인데 원래 숫자 2. 다섯 번째 마이너스 1.4. 마지막 0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게 바꾼 숫자를 차례대로 나열해버려요. 그럼 틀려요. 원래 숫자를 차례대로 나열을 해주시는 게 답이다. 아시겠죠? 이랬을 때 네 번째 오는 수를 구해달래요. 답은 2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아시겠나요? 좋습니다. 요 3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어서 같이 보고 넘어갑시다. 문제. 아 그리고 이것도 확인하면 됩니다. 실기 범위를 바꿨거든요. 원래는 이번 주까지 25% 똑같이 시작이 되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초보 기원이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준수님 그때 말했다시피 저 뭐야 다 끝나면은 그때는 크게 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1 단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2 것까지 끝나면은 그때는 뭐 챌린지를 크게 권유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돼 있는 거 여기 뒤에 있는 거. 비어 있는 건 안 하는 거지. 다른 범위. 사람마다 범위가 달라요. 아, 똑같은 기본이랑 셈이고. 심하구나. 그지? 개념, 기본, 시험 예건이는 5학년 1학기 이렇게 3차 단계가 얼마예요? 네. 25개 중에 8개가 돼 있어요. 근데 앞에 것도 조금 안 돼, 몇 개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금방 하니까 이것도 마무리 해주셔야 되고 준수 같은 경우는 다 돼 있어서 여기 어디다? 2상과 2하부터 분수의 법칙을 25개 중에 14개 돼 있어. 11개 정도만 해주시면 돼. 오케이. 저 그럼 개념이랑 기본은 무조건 아니 그 치마로 아니 그 퍼센트 아니에요. 그것도 퍼센트의 차이. 네. 35 이렇게 그럼 기본과 개념은 4주 뒤까지 100%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것도요. 그치, 그거. 아 네. 2주 전인가 있고 여기 아마 3, 4단은 안 써야 되나? 이거죠? 부신. 2주는 뭐 기본 부분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10만원 일단 없고요. 2주는 기본. 저희는 기본 개념이 다 돼 있어서 10만원 해준다는데 30개 중에 9개 돼 있더라고요. 그거 주죠. 남은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25%는 이미 거의 다 차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 주말이랑 다음 주 월, 화, 수를 쉬잖아요. 학원을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쉬어버리면 사실 챌린지 할 게 다음 주 목요일부터인데 다음 주에는 50%까지니까 조금씩 그래도 휴일 전에 미리미리 해두면 좀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 걸어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봐보고요. 오케이, 이거 봅시다. 이거 상문제인데 328번 그 써져 있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혀 있는 그 모양이 우리가 좀 처음 보는 모양이기도 하고 되게 문자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으면 좀 어렵거든요. 분수 AB에 대하여 AB는 절대값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 값을 구해달라. 자, 요거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얘가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요렇게 생긴 건 항상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뭔가가 나와 있고 괄호치고 뭐 나와 있고 괄호치고 뭐가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괄호 안에 게 성립하면 얘로 바꿀 거고요. 이 괄호가 성립하면 얘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봅시다. 지금 m하고 괄호 안에 숫자가 뭐가 있냐면은 a랑 b 두 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위에 줄은 무슨 뜻이냐면 위에 줄은 여기만 딱 잘라서 볼 건데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절대값 a로 바꿀 거래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절대값 a가 앞에 숫자예요, 뒤에 숫자예요? 앞에 숫자. b가 뒤에 숫자. 그러니까 앞에 숫자의 절대값이 뒤에 숫자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앞에 숫자의 절대값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겠죠. 뭐 m 5랑 2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앞에 숫자의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럼 얘 자체를 앞에 숫자의 절대값이 5로 바꿀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밑에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숫자의 절대값이 뒤에 숫자의 절대값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뒷 숫자의 절대값이 더 크면 뒷 숫자의 절대값으로 바꿀 거래. 그럼 그걸 통해서 얘를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커요?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 더 커요?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 더 크죠? 네. 그럼 이 부분 전체를 뒷 숫자의 절대값으로 바꿀 거래.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6? 아니지, 절대값으로 바꿀 거니까 6. 6으로 바뀌어요. 지금 절대값으로 바꾼다 돼 있어. 그렇지. 그럼 얘도 5가 커요? 마이너스 2가 커요? 5요. 5가 커요. 그러면 둘 중에 뭐로 바꿔? 5. 5의 절대값으로 바꾸니까 얘는 5로 바뀌는데 둘이 뺄 거예요. 그럼 답은 1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얘가 어려웠던 거는 이거를 해석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어떻게 봐야 되냐?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성립하면 그 앞에 있는 숫자로 바뀐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것만 조금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쉽고요. 네, 넘어가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거. 그렇게 막 어렵진 않죠. 네. 절대값이라는 게 그냥 진짜 0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가 아닌 이상 되게 간단합니다. 봅시다. 자, 절대값이 2분의 5 이상 그리고 8 미만 인 정수의 개수. 그러면은 어떠한 절대값이 있을 건데 얘가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고 싶대요. 뭐가 있을까? 7도 있을 거고요. 얘를 간단하게만 표현해주면은 정수가 뭐냐고? 소수점 없는 숫자 1, 2, 3, 4, 5, 6, 7, 8, 9,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거 정수라는 거잖아. 7도 있을 것이고 3, 4, 5, 6 6, 7 이렇게 있죠. 영? 0? 0의 절대값은 0이라 2분의 5보다는 작은데 얘에다가 좀 중점을 둬야 돼. 절대값.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3도 되고요, 마이너스 4도 되고요, 마이너스 5도 되고, 마이너스 6도 되고, 마이너스 7도 돼요. 왜냐? 얘네 절대값도 3, 4, 5, 7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절대값이 3이니까 절대값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3이고 4고 5고 6이고 7인 숫자를 찾아야 돼요. 그럼 절대값이 3인 숫자는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6, 6 마이너스 7, 7 이렇게 총 몇 개? 10개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요거 절대값 나가면 음수도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응. 이렇게 딱 하면은 딱 12까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너무 많아질 것 같고 이제 쌤이 생각했을 때는 진도를 빨리 빼려면 빨리 빼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빨리 빼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12 정도에서 멈추고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고 모르는 것도 질문 받고 넘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12까지 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좀 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문제를 조금 더 복습용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1, 2단원을 좀 빠르게 지나왔기 때문에 1, 2단원에 대한 학습이 조금 부족해서 그쪽으로 한번 풀어볼게. 성문제가 죽겠네. 그치. 제 3문제가 두 개지. 3문제가 두 개입니다. 자, 이제 332번 유형으로 넘어갈 거가 아니지. 320, 맞나? 맞지? 332번? 그렇게 해서 유형 12번의 이름이 뭐죠? 유형 12번의 이름? 수의 대소관계죠. 여기 항상 말할 건데 앞으로 대소관계는 좀 많이 나와요. 또는 대소비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크고 작은 걸 비교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도 나왔고요. 뭐 2랑 2가 크냐 5가 크냐 이런 거 나왔었고 분수할 때도 나왔었고요. 뭐 2분의 1이 크냐 3분의 1이 크냐 이런 거 나왔었고 지금도 수 관련된 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나오는데 나중에는 계속 나와요. 그럼 우리가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얘는 똑같아요. 똑같은 값을 가진다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오케이. 근데 앞에서 그렇게 풀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 5분의 2랑 7분의 3의 대소 비교를 한번 칩시다. 우리 냅다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네. 그치?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했지 여기서? 통분. 통분이란 걸 했죠. 통분은 뭐예요? 분모를 똑같게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더 크구나 이렇게. 그죠? 또 분모를 똑같이 맞췄지. 똑같은 값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도 있었냐면 얘를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분자를 똑같이 맞춰도 돼요. 얘가 더 분자가 작네. 얘가 더 커졌어. 이렇게
해도 됐었다. 그러니까 분자를 똑같이 맞추던 분모를 똑같이 맞추던 어쨌든 똑같은 값을 갖게만 만들어주면 크기 비교가 돼요. 그치? 근데 정수끼리 크기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정수도 근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랑 5라는 숫자는 1분의 2랑 1분의 5예요. 분모가 똑같아요. 어차피 분수로 표현하면. 그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얘도 똑같은 값을 갖는데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대소비기를 하는데 냅다 비교를 못해. 그럼 뭐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똑같은 값을 갖는다. 요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좀 좋겠다. 알겠죠? 앞으로 쌤이 크기 비교하는 문제 나오면은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곤하죠? 이제 그만하고. 저도 실제로 학원에서 수업 듣다가 많이 졸아봤던 사람이 없습니다. 자다가 혼났어요 실제로. 쌤도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수학은 쌤이 좋아하는 과목이라 잘 그러진 않았는데 국어할 때 너무 졸았어 진짜. 많이 혼났었는데. 아무튼 넘어갑시다. 332번. 요건 이 정도는 쉬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와 있는데 절대값 마이너스 1이 크다 0보다 준수야 맞을까요? 네. 절대값 1이 1이니까 맞는 말이죠? 이거나 맞을까요? 2번이요? 네. 맞죠? 아니 당연히 양수가 음수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다음에 유주야 맞을까요? 이건 좀 헷갈려요. 맞지 않나요? 맞죠.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죠.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로 보면 얘는 왼쪽으로 6칸이면 왼쪽으로 7칸이죠. 0 기준으로 마이너스 6은 이쯤 있어. 근데 마이너스 7은 얘보다 한 칸 더 같지. 마이너스 7이 더 작은 거야. 그지? 더 크다니까 마이너스 1이 더 큰 거지. 음수는 좀 달라요. 얘도 맞는 말이다. 다음 지연아 4번. 맞지 않나요? 그죠? 양수 음수잖아요 애초에. 그지? 5번 보시면 얘는 통분이라는 걸 해봐야겠죠? 통분을 해도 되고 분자를 똑같이 맞춰도 돼요. 통분해주면은 마이너스 18분의 8 9 마이너스 18분의 16이니까 애초에 얘가 더 크겠네. 그래서 얘는 틀린 거.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양수와 음수 비교는 우리가 똑같이 맞출 필요가 없죠. 어차피 양수가 더 크니까. 절대값 기호도 중간에 섞이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다. 꼭 이렇게. 아시겠나요? 네. 문제 보시면 상문제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안 풀어드릴 거고요.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면 질문 받는 형태로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네. 냅다 별표 쳐오면 쌤 질문 안 받아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쌤이 평일날 숙제 검사를 최대한 하는데 주말에는 쌤이 좀 숙제를 여러분들 내신 풀이까지 꼼꼼히 확인을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암산으로 푸는 경우가 있는데 암산으로 최대한 풀지 마시고 다 풀이를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풀이까지 확인하고 만약에 풀이가 미흡하다 그러면은 뭐 일요일날 숙제했던 거를 화요일날에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당일날 숙제를 다시 시킨다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할 때 조금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나요? 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 일, 월, 화, 수 안 나오죠 여러분들? 수요일은 원래 안 나온 날이고 그러니까 화목반이니까 토요일 오신 분들은 토요일 안 나오고요. 화요일까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토, 일, 월, 화, 수가 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3번 검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월요일은 검사 안 해요 숙제.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숙제는 언제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은 화목반이니까 목요일 날에 금요일 날에 주면은 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목요일 날에 한꺼번에 숙제를 다 배부를 해드릴 거고요. 그때 숙제 다 받아가시고 5일치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목요일 날 수업하죠. 목요일 날 수업한 걸로 토요일 날에 교재 숙제 나가고 일요일 날에는 우리 나가던 거 교육별 학습 나가고 월, 화, 수는 복습 관련된 문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받아가셔서 숙제 잘 해주시면 될 거고 일, 화, 수에 우리가 한다. 알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금요일 날 몇 시라고 했는지 다 기억나세요? 11시요. 저는 아니